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인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발요! 살려주세요. 제발! 70대 김윤숙 할머니의 절규가 냉동 고등어 설비 공장 안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정전으로 어둠에 휩싸인 작업 라인에 갇힌 채 할머니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새 며느리 은정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공장이 곧 사라질 텐데 같이 사라져 주시는 게 좋겠어요. 40년간 1호 수산을 운영해 온 윤숙 할머니. 남편과 함께 개발한 고등어 특제 염장 설비 기술로 가족을 먹여 살려온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5년 전 아들 민혁과 재혼한 새 며느리의 배신과 아들의 외면, 그리고 친손자 준호마저 등을 돌린 절망적인 상황. 준호의 친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새엄마로 들어온 은정은 처음부터 공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재산을 노린 치밀한 살인 계획과 예상치 못한 반전의 드라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엄마를 잃고 새엄마의 협박에 시달리던 준호가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용기. 그리고 40년 전통 기술을 지키려는 할머니의 처절한 투쟁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7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40년 전 새벽 4시 남편 철호와 함께 서울 마포구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던 1호 수산의 첫날을요. 그때 우리에게는 단돈 50만 원과 고등어 염장 기술, 그리고 가족을 위한 간절한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염장 비법은 바닷물 농도를 정확히 3.2%로 맞추고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18도에서 숙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로 만든 고등어는 다른 곳과는 확연히 다른 맛을 자랑했어요. 아들 민혁이 태어나고 첫며느리 수진이와 결혼하고 손자 준호까지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준호가 7살이던 2015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 없이 자라야 했고, 저는 손자를 더욱 애지중지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만 따랐고, 공장에 나와서 직접 염장 과정을 배우며 저의 자랑이었어요. 3년 후, 민혁이가 새로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은정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은정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준호에게도 친절하게 대했고 저에게는 정중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결혼 전부터 유독 공장 규모와 부지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연매출이 얼마인지,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단순히 관심이 많은 줄 알았죠. 재혼 후에도 은정은 회계 업무를 자청해서 맡았고, 공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새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줄 알았습니다. 준호도 새엄마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였고, 민혁이도 다시 웃음을 되찾았으니까요. 1호 수산의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은정이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닌 우리 재산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재혼 후 2년간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1호 수산의 매출은 연 8억을 돌파했고, 은정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효율성을 높였죠. 회계부터 직원 관리까지 척척 해내는 모습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매일 오후 6시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제겐 가장 소중했습니다. 은정이 차린 상에서 민혁과 준호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저는 공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할머니의 기술을 자랑스러워했고 방학이면 공장에 나와서 염장 과정을 도왔습니다. 은정도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인 저를 극진히 모셨고 준호에게도 친엄마처럼 다정했습니다. 특히 남편 철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은정이 저희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해주던 그 따뜻한 손길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준호도 새엄마를 점차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가 은정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학교 행사에도 함께 참여했거든요. 저는 이 아이가 드디어 안정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은정은 유독 부동산 시세에 관심이 많았고 다른 공장들의 매각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또한 제가 없을 때 준호와 단둘이 있으면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지곤 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준호는 성적도 우수했고 대학 진학에 대한 꿈도 컸어요. 민혁은 아내와 어머니, 아들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 같았고 저는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신뢰 말이에요. 저는 은정을 진짜 딸처럼 믿었고 준호의 새엄마로서 인정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죠. 특히 은정이 준호에게 보이는 관심을 진짜 모성애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고 성적 관리를 해주는 모습이 친엄마 못지않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알았다면, 하지만 그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가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더니 급기야는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정이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며 이 낡은 설비로는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요즘 대기업들이 자동화 설비로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생산하고 있다면서 제 전통 기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제 자부심이었던 기술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하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민혁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아내 편을 들며 저를 외면했습니다. 엄마도 변해야 한다면서 공장 부지 값이 많이 올랐으니 이참에 팔고 아파트 건설 투자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간절히 호소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공장은 아버지와 제가 평생에 걸쳐 일궈낸 것인데 어떻게 그냥 팔 수 있느냐고 말했지만 민혁의 마음은
이미 아내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은정은 노골적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고집부리면 가족 모두가 망한다며 준호 대학 등록금도 마련할 수 없다고 협박했어요.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애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30년간 믿고 맡겼던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미안해하며 전화를 끊는 단골 바이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조금씩 멈춰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거래처들이 저희를 떠나기 전에 모두 은정과 따로 통화를 했다는 거였어요. 직원 김 대리가 무심코 흘린 말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죠. 불안한 마음에 은정의 사무실 문 앞에서 엿들어 보니 충격적인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곧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이 공장은 곧 정리될 예정이니까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정이 의도적으로 거래처들을 내쫓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넣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준호의 변화였습니다. 그전까지 할머니를 따르던 준호가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대화도 피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은정이 준호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할머니 편을 들면 대학 등록금은 물론 용돈까지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했던 겁니다. 친엄마 없는 아이에게 얼마나 무서운 협박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를 외면하고 심지어 제 목숨을 노리는 사람조차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꿀 그 끔찍한 발견을 하게 된 것은 2023년 2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은정이 외출한 사이 급한 서류를 찾으러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공장 부지 매매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들춰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계약 날짜는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매도인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명한 적이 없는 위조된 서명이 적혀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류를 더 뒤져보니 거액의 생명보험 가입 서류가 나왔어요. 피보험자는 저, 수익자는 은정과 민혁. 보험금은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섬뜩했던 것은 은정의 메모였어요. 손글씨로 적힌 그 메모에는 설비사고 위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원 차단 후 냉동실 가동하면 자연사로 위장 가능하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 정말로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5년간 가족으로 여겨온 새 며느리가 저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니.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사무실을 나왔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을 의도적으로 내쫓은 것도, 공장을 낡았다고 폄하한 것도 모든 게 이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아들 민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반응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또 시작이냐며 은정을 왜 그렇게 의심하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은정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데 왜 그러냐면서 요즘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피해망상까지 생긴 것 같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손자 준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할머니를 따르던 준호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공장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새엄마의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를 외면하고 심지어 제 목숨을 노리는 사람조차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건가?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이렇게 빼앗기고 죽어야 하는 건가? 남편 철호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예전에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은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했고, 아들은 계속해서 아내의 편만 들었습니다. 준호는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살린 것은 바로 그 어린 손자의 양심이었다는 것을.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밤, 문득 남편 철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 순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투지가 다시 살아났어요. 아니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는 은정의 계획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면 저도 그녀의 범죄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했어요. 먼저 은정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고 목요일에는 보험 설계사와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자주 통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어느 날 은정이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될 거라면서 그 할망구만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망구라니 5년간 가족으로 여겨온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이야.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 없을 때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그녀의 통화 내용도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70대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본다면 은정도 놀랄걸요. 한 달 동안 수집한 증거들은 놀라웠습니다. 은정은 제 서명을 위조해서 이미 여러 계약서를 작성해 놓았고, 심지어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가짜 진단서까지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통화 녹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은정이 공장 부지를 이미 예약 매매 상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 사망 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보험 설계사와의 만남도 추적해 봤습니다. 은정은 제가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위험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거액의 보험을 가입시켰더라고요. 심지어 사고사 특약까지 추가로 넣어놨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은정이 직접 범행을 시인하는 증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정의 함정에 일부러 빠져들어서 그녀의 모든 범죄를 녹화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자기가 협박당해서 그랬다고 고백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신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라는 것을요. 준호는 친엄마를 일찍 잃고 새엄마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아이였어요. 겨우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어른들의 음모에 맞설 수 있었겠어요. 대학 등록금으로 협박당하는 상황에서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었던 거죠. 저는 준호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괜찮다고,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말해줬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를 걸 때가 온 거였어요. 드디어 운명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와의 대화 이후 저희는 비밀스러운 공조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겉으로는 여전히 새엄마 은정 편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저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은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디를 드나드는지, 심지어 컴퓨터에서 뭘 하는지까지 자세히 보고해 줬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는지,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어느 날 준호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은정이 컴퓨터에서 공장 사고 위장 방법을 검색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냉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과 사망 원인까지 자세히 조사했더라고요. 또한 준호는 은정이 누군가와 나누는 통화를 엿들었다고 했어요. 내일 공장 점검 나오는 투자자가 있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은정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비상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기억하느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비상용 전원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신 것을 말이에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낡은 지게차 안에 숨겨진 스위치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30년 전 남편 철호가 만든 비상 안전장치였어요. 공장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만든 것이죠. 만약 할머니가 위험에 처하면 그 스위치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전원이 다시 살아나고 문도 열린다고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준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바로 은정의 범죄 증거가 담긴 USB였어요. 한 달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명이 있는 계약서, 가짜 진단서, 보험 가입 서류, 그리고 은정이 범행을 계획하는 음성 녹음까지. 이 USB만 있으면 은정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었어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를 아빠와 경찰에게 전해달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새엄마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그 아이는 무서워하면서도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절대 새엄마가 나쁜 일을 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친엄마 없이 자라면서 할머니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와 달리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투자자가 온다면서 제 특별한 염장 기술을 직접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를 이제는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자신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핸드폰 녹화 기능은 준비되어 있었고, 준호에게는 신호를 보낼 준비도 마쳤습니다. 오후 2시 은정과 함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투자자분은 언제 오시냐고 물으니 곧 오실 거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주차장에 낯선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투자자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은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냉동실 쪽에서 설비를 보여주면 될 것 같다면서 거기가 우리 기술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은정이 계획한 범행 장소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녀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은정은 냉정한 표정으로 냉동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기술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애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녹화를 계속하면서 냉동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녀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은정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갑자기 은정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가족이라니 웃기는 소리라면서 40년 동안 낡은 기술에 매달려서 가족을 가난하게 만든 분이 지금 가족 타령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고집부리지만 않았어도 진작에 부자가 됐을 거라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은정이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오직 재산만 바라보고 들어온 거였어요. 민혁과의 결혼도, 준호에게 보여준 관심도, 저에게 했던 모든 친절도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다. 은정은 계속해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언제까지 살 건지 답답했다면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나이도 많으니 자연사로 보일 거라면서 가족들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이 냉동실 밖으로 나가더니 전원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지고 냉동 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은정은 문을 잠그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10억이라는 보험금과 20억이 넘는 부지 매각대금이면 가족들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제 희생으로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니 감사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냉동실 안의 온도는 계속 떨어졌고 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그 아이가 은정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당장 내보내라고, 이런 짓은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아이를 밀쳐내며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는 달려가서 낡은 지게차를 찾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비상전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설치해둔 그 안전장치 말이에요. 순간 모든 조명이 다시 켜지고 냉동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춥고 어두웠던 그곳에서 벗어나 따뜻한 햇살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은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감히 새엄마를 거역하냐면서 이제 정말로 대학은 포기하라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게 달려와서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자기가 새엄마의 나쁜 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고 했어요. 준호는 은정의 범죄가 담긴 USB를 제게 건네며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새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준호는 제 친손자이면서 동시에 제 마음의 가족이었어요. 은정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냐면서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달간 수집한 완벽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5년간 숨겨왔던 은정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가장한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말을 맞았습니다. 은정은 평상시처럼 태연한 척하며 투자자와의 만남이 잘 됐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혁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편하게 쉬시라면서 모든 걸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민혁은 아내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준비해 둔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TV에 연결해서 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은정의 모든 범죄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위조된 서명이 있는 공장 매매 계약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제 이름으로 가입된 10억 원짜리 생명보험 서류, 그리고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은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음성 녹음이었어요. 은정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통화하면서 제 사후 부지 매각에 대해 상의하는 내용, 그리고 저를 할망구라고 부르며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음성이 생생히 재생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냉동실에서 벌어진 일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은정이 직접 살인 계획을 실행하는 모습과 저를 죽이려 했던 모든 과정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혁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잊지 못했어요. 자신이 5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손을 떨며 은정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시도했어요. 모든 게 오해라면서 어머니가 자신을 모함하려고 조작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주르노가 용기를 내어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새엄마가 어떻게 자신을 협박했는지, 할머니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상세히 증언했어요. 그 아이의 증언을 듣는 민혁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은정은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재판에서 은정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조, 사기, 살인 미수 등 여러 죄목이 인정되었거든요. 그녀가 처음부터 재산만을 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한 1호 수사는 다시 예전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저의 전통 기술과 아들의 현대적인 경영 방식이 조화를 이루면서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준호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할머니의 기술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어요.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해서 언젠가는 1호 수산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혁은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내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면서 앞으로는 어머니 편에서 가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나갑니다. 40년 전과 똑같이 고등어 염장 작업을 하면서 남편 철호가 남겨준 기술을 소중히 지켜나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호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고 방학마다 공장에 나와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있어서 제가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배신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곁에는 진짜 가족,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